김태원 과장님께서 한방인프라 구축사업 편입 취득 및 글로벌 청약물 원료 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한방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한방인프라 구축 사업 편입 취득 및 글로벌 청약물 원료 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인프라 구축과 연구 지원서 유치를 위한 공간부지 확보가 다음 목적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 구조에 적합한 천연물 원료 전문 제조시설 구축과 국내에서 재래 및 생산되는 한약재 등 천연물에 대한 표준화 공정 확립, 바이오 기업에 대한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한방인프라 구축 토지 매입 및 글로벌 전용물 원료 제조 거점시설 구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마암동 제2산업단지 내에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4년부터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9,960제곱미터고 부지가 71,700제곱미터입니다. 신축 건물이 8,2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약 23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가 58억이고 건물이 181억이 되겠습니다. 전부 3년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시설 부지 매입, 천연물 제품, 한약, 의약, 화장품 등이 되겠습니다. 제품 등의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국제 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구축하여 원료 제조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천연물 원료 장비 구축으로 생약을 추출, 분리, 정제, 농축, 포장, 공정 생산, 품질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원료 기술 개발, 즉 효능 소재,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 원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GMP 시설을 통한 원료 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기업 지원, 바이오 기업 판매, 연구기관 원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인프라 부지 매입입니다. 3년 상환, 5년 상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은 3년 상환 입기 협의됐고 5년 상환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약 58억이 되겠습니다. 58억을 3년 나눠서 분할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1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72억, 지방비 99억, 면적 9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40%, 지방비 55%, 면적 5%인데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50%, 지들이 50% 이렇게 분할 50%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3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17억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기업 원료 추출 등 융복합 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 유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유치, 시설 운영 필수요원, 필수인원 30명 이상, 또 비상시의원 20명의 고용 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방기업 및 바이오기업 원료 추출 비용 조정으로 기업 채산성 증가 및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업 천연물 원료 제조시설 구축 통한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사항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 거점시설 사업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용역 근거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근거는 보고를 설명하겠습니다. 도와 저희 시의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TA,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로 중국 등의 자원 소유 국가로부터 천연물 원료 소재 처리에 대한 글로벌 거점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천연물 소재 처리를 위한 공공시설이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대상사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하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형량의 설비 출신하게 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 원리 추출 제조 가공을 위한 국내 GMP 강화 대비 내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성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전국 바이오 기업 수는 18,000개가 있습니다. 식품 및 화장품, 천연물, 의약품 원료 생산 등 모든 산업군에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 소재 가공 처리 시설로 사용하는 데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연물 원료 제조의 시장 규모는 국내외 GMP 강화로 매년 5%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 국제규격 천연물 원료 제조 시설에 대해 사업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면을 줘야 되는 11년 10월 1일에 한약재 수주 및 유통관리 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한약재는 반드시 한약 제조업소에서 가공 포장 후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약재 생산 및 유통체계 변화가 있습니다. 시약청에서는 2015년부터 한약 제조업소는 반드시 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제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기업체 면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체 34기업체 조사 내용입니다. 해결할 문제는 50%가 시설 장비, 연구 개발, 임상 실험 등 기업 인프라 부분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수요의 약 80%가 약재 추출 시설과 제품 생산 시설을 해나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 구축 사업 피임자 심사를 충청북도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과 저희 시장님 또 도지사님께서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방문하시고 이 사업이 주최했을 때 말을 많이 예를 들어서 주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 코드 생성 국비 확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국회에 예산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기관은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연간 천연물 원료 처리량은 약 8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22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및 장비 유지비 자체 수익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운영비 확보관입니다. 시설 장비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OEM 위탁 생산 비용도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 천연물 원료 원천기술 확보 원료 로열티가 발생될 때 그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 제작 시에 위탁수수료 징수하는 내용을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립화 방안입니다. 원료 추출, 가공 생산, 품질 관리, 포장 등 원스톱 공정으로 시설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OEM 생산 체제 구축 생산시설 활용을 다양화해서 공공기관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장 장비 시설이 필요기업 현장 활용, 유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 추출 전문기관으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산업 원료 시장을 선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안정성, 비효과를 통한 고품질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나가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향후 발전 방안입니다. 천연물 원료 활용은 관내대학, 연구기관 등 이런 기관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소정물 원료 생성 활용 연구 전초 비주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정물을 활용하는 정부 연구기관은 유치해서 한방 연구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방 피부과학연구소, 종자은행, 한의학 연구원 등 현재 도의 마스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OEM 방식 한방기업의 생산시설 확대로 관내기업의 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체계 수준의 선진국 천연물 원료 표준화 공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방 소재 천연물 원료 추출을 통한 관내 한방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대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연차별 사업비에 아까 국비 지방비 말씀 중에 지방비의 그 55%를 도비를 갖다가 반발시키신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하신 거 이게? 네, 그렇습니다. 도의 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가 99억인데 그 중에서 토지 매입비 17억, 그 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7억은 11억 부담을 하고 나머지 82억에 대해서 82억 주마에 대해서 50%씩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도에서 공문도 보니까는 이거 저기 그거는 복사해서 주셨는데 도에서 어떤 그 도에서도 확실하게 이걸 좀뭐 서류를 좀 주시던지 대륙이 날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딴소리할까 버리시네. 예? 딴소리할까 말하면 도에서. 네. 이걸 당초 계획도 이렇게 중앙부처 올라갔고 이미 다 확정이 돼서 국회에 넘어갔고 도에서도 공문이 이들한테 이렇게 지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봐서는 뭐 지금 뭐 저기 뭐 도비는 없는데 뭐 말씀하시니까 뭐 믿고 있는 거지만 하면 우리 우리 주차장 했던 부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부지를 내용을 해서 저희 글로벌 제조 거점 시설을 구축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약의약품, 화장품 등의 그런 원료 제조를 위한 그런 부지를 마스터 플랜에 있는 대로 착착 진행할 계획을 갖겠습니다. 지금 저들이 그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사업 예산을 위해서 올라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부지가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부지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모가 제천시에서 했어요? 도에서 했은 거예요, 이게? 이거는 중앙에서 했습니다. 중앙에서 그 지정공모란에서 그 지정공모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그 충청국가지를 제천에서 다시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내용이 공개돼서 거기에 이제 그 TP하고 같이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한 사항입니다. 제천시에도 공모를 같이 하셨다고 통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이제 앞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입학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별도의 계획을 쓰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같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원체 계획에 저희들 그 2020 계획에 들어가 있고 도에 또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기대효과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하버드대나 중국의 북경대 이제 그 선진규격 천연물로 이제 표준화 작업에 공정이 들어간 지 이제 올해가 3년차 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하버드에서 그 선진 규격의 이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선진화된 문화를 따라잡으려면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제천에 그런 연구할 만한 시설이나 이런 거 따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휘를 할 때 일단 그 3개 기관 산업부하고 도하고 기대하고 TP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공모를 할 때 그런 내용은 다 공모 내용을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 지금 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 선지 국역화된 어떤 공정의 확립되고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속도가 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전부 다 그 국익에 맞춘 그 한약 제품이나 천연들 전부 다 우리가 왜 들고 써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전에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인사원이 들어가야 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정부에서 이제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스피드가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잘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그 바이오밸리 그 담배 인상공사 가공시설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됩니까? 예, 그 사업은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당연히 없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되는지를 좀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그게 요원하고 활용이 잘 안 되면 이거 저 지금 제천 그 한방 엑스포장 내에 발효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사장되어 거진 움직이지 않는 이 시설을 이걸 더 재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걸 좀 저도 뭐 확실한 건 잘 모르지만 지금 부지 매입까지 해서 17억이 들어가고 또 부대 시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총 사업비가 181억인데요. 그리고 기존 건물이 잘 사용이 안 되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그 엑스포 공원의 발효박물관 그거는 곧 아마 무슨 그 지금 현재도 그 일부 기업이 와서 그걸 이제 우리의 위탁하는 회사하고 같이 이제 손잡고 하려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곧 거기는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공사 문제는 지금 이미 그 인사공사는 지금 거기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한 금년에는 한 20여 명의 인력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그 가공을 했습니다. 해서 되고 있는데 다만 지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대치 지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그 인사공사하고 이제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설랑설레하는 그 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아니 이런 얘기도 솔직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정상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에 5개의 그런 그 시설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들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지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거기 뭐 충분히 이렇게 기대치에 불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정도 더 운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인사공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총 예산이 한 2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예상 매출액이 이제 연도별로다가 예상치가 나왔거든요. 그죠? 매출액 예상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운영비도 추정하는 게 이 매출액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운영비가 안 나왔을 때는 또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수입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나 이런 거는 자체 수입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운영 장비 유지비나 그런 임대료 또한 OEM 생산 비용 징수 또 로열티 발생 이런 걸 해서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흑자로 될 것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차피 추정치 때문에 정확한 중간 이제 이걸 해서 사업을 진행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철에다 예산을 240억대로 가지고 물론 국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매출 예상하는 게 운영비하고 같은데 운영하다 보면은 또 사실 또 유지비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기계 장비라든가 뭐 교체해야 될 때라든가 또 교체해야 될 때 이런 비용이 또 이 금액 단위가 몇십억 단위로다가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을 지금 전혀 감안을 안 하고서 이거를 지금 제천에 물론 이런 시설이 있음을 해갖고 사실 저도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천에 있는 업체들이 천연물 원료 제조를 얼마만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다른 그 지자체에 있는 업체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철의 시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안 될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계획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 반려기업 수가 한 18,000여 개, 1,200개 그리고
국내 시장 규모가 약 1,500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각종 사용료를 징수하면은 운영비는 지금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일단 그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걸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 시설이 제철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원료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들이 같이 따라서 제철에다가 들어온다면은 사실 이 시설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그게 그 보고서에 그 같이 이 기업 유치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갑자기 어떨 때는 한 20개 정도 뭐 5개에서 20개 기업이 유치될 거라고 예, 뭐 그렇죠. 이거 사실 예. 뭐 예상이지 이거를 거점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선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 이런 원료 제조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이런 거점 시설이 들어가야지 제철에서 활용 방안도 없는데 다 지자체 이 원료 제조를 대주기 위해 가지고 제철에다가 이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시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뭐 그렇다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총 매출 예상치 하고 저희들 운영비하고 같다라면은 이거 외에 곱하기 2는 무조건 이 운영비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지금 쥐들 기업의 35개 기업에서도 좀 꼭 해달라 그런 거리가 또 있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20개 정도의 기업 유치가 있고 또 아니 근데 제철은 35개인데 타 지역 같은 데는 더 많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1200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데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점 그런 데서도 시설이 지금 그걸 다 활용하고 거기서 사용료를 받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1200개 갖고 있는 데서 거점 시설을 만들고서 우리 여기 한 35개 업체 그 받는 돈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게 지금 됐죠. 저희들 이 사업은 제천시에 있는 그 기업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국 기업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 기업에서 쥐들한테 와서 그 사업을 하는 걸 전제하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전국에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쥐들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해서 외지에 있는 그런 기업을 끌어내서 원료를 추출하고 가공해주고 그런 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나 자체 수익이 굉장히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를 투입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그거예요. 제천은 35개 필요로 한 업체가 35개 업체인데 제천보다 큰 지자체 같은 경우는 1200개 업체가 있는 데가 있으면은 그런데 거점 시설이 있고 우리 제천에 있는 35개 업체는 이 원료 제조를 보급받는 데 있어가지고서 지원비를 줘도 이거보다 더 돈이 들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말씀드렸는데 지금 누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을 하면서 제천시에서 있는 기업들 많은 효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외지에 있는 기업을 우리한테 끌어들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지금도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늘 구입체 제약회에서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냐 이러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제천시 같은 경우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적으로다가 일반 제천 시민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엑스포 같은 데도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죠? 만들어 놓으면 시설이 있어갖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에서 최소한 이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천시 관내 사업 기업체 보호도 중요하지만 외지에 있는 기업체를 목표로 타겟으로 하고선 거기서 화장품 회사나 식품 회사, 제약 회사 이런 데서 원래 저희들이 이 정보를 안 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같이 할 수 없냐는 이러한 기업에서 몇 군데 저희한테 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보다는 외지에 있는 기업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수수료나 사용료를 징수해서 이것을 운영비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그래서 산자부나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사님도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날 그래도 강남에 할 때 오셔가지고 인사하실 때 거기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끝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좀 보안을 유지해달라 그런 걸 도에 강력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다른 시민에서 하려고 지금 눈독을 들고 몇 군데서 신청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보안이라는 그러한 내용도 저희들이 잘 받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한방을 기술을 나서는 시국에서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당장에 이게 확장을 한다 이렇게 단호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과는 틀림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정희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방의 도시로서 한방 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 거점 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아니면 관계된 우리 공무원이 천연물 원료 제조에 대한 거를 벤치마킹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에도 그런 사례를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이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고 다만 기업에서 이거를 아모레 이런 화장품에서 자기네 화장품을 쓰려고 추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소금에 불과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잘 되면 그런 기업하고 모든 게 이 천연물 추출을 해서 그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근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다 이렇게 포함해서 해외보다 뒤지지 않게 이렇게 긍정하는 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잘 되어서 우리 시에 경제적인 영향을 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연구 시설물을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근데 지금 제품을 원료 재료가 아닌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 원료를 지금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식품이 됐든 화장품이 됐든 그것은 아무래가 됐든 어느 화장품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거를 완성이 되면 그때는 어느 기업이든 매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현재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 천연물 원료 재료에 대한 건데 지금 기업 유치는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제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저는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몇 군데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온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지금 해야 할 이런 설명을 앞두고 비공개할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원료를 가장 기본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고 지금 식품이든 종류든 화장품이든 원료 추출이 가장 중요한데 그 원료 추출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선점을 해서 원료를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사용료나 아니면 그걸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충분히 있는 걸로 보고요. 또 지금 굴제 회사에서도 자기네 원료 추출 시설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원료 추출 시설이 제대로 되는 데가 없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몇 군데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해서 이거를
믿음성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운영 계획에 보면은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신데 요거와 관련된 어떤 회사가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우리가 위탁을 줄 만한 그런 기업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거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와 같이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 테크노파크로 위탁하려고 중앙부처에도 그런 내용으로 계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요? 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하면서 이제 그 인자 부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콜마라는 기업이 생각금 기업입니다. 거기서 이제 1차 이제 서울 연구에 있는데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위탁할 때 그 위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뒷장에 보면 기대 효과가 있는데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우수 천연물 원료 원천 기술 3건 확보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대로 이제 국제 기업이 되려면은 천연물 추출을 해서 이거를 추출하는 기술을 다른 데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원천적으로 기술을 3건 이상은 우리 이번에 사업하는데 특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특화 유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량의 진품인 같은 거는 다른 데에서는 아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회사에 여기서도 그런 원천 기술 3건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특허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설명 많이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한약재가 됐든 뭐 식품이 됐든 천연물 원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 그죠? 그래도 우리 시 거를 많이 접목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약도 지금 우리가 생산되는 거에 비하면 한약 종류도 많지 않고 생산량도 많지 않은데 원료를 제공하기까지는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아야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하시고 사업이 뭐 전반적으로 뭐 잘 된다면 모르지만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수 의원입니다. 상임위에 3분도 안 남았나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제천시에서 전국 최초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여기 보면 뭐 매입에 제한 건데 그런 이 사업 설명을 하는데 거점 시설 구축이 약 180억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설 구축이 되는 게 이 제천시에서 이 설계를 해서 하는 거니까 이 생산자나 원래 주출물에 대한 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180억이라는 것도 내가 보면 상당히 설명을 보면 주먹구구식이다 걸 느낄 수 있고 또 문제는 예산이 우리 상한제입니다. 예산 설명보다 늘 보면 뭐 먼저도 우리 10월달에 제천시에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사업 설명하면서 우회 설명보다 나중에 추가로 사업을 하면서 또 사업 시작하기 전에 20% 30% 계속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이 계획 예산으로 마무리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혀 제 본인은 그게 생각을 못하고 여타 지금 제천 한락가분들 제천시에서 주요 사업을 했던 사업들이 평균 30% 내지 50%다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사업 목적보다 사업 실적은 30%에서 50% 미만에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역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근데 갑자기 자꾸 이런 뭐 100억, 200억, 300억 되는 사업이 1년에 어떻게 교육이 따가 되는 사업이 위에 올라와서 하는데 참 이 사업을 지금 과장님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게 꼭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제천의 한강 인프라 구축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설명함에도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양승 기존의 시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사실상 좀 알기를 해서 우리 지금 재단 시민이나 우리 의회가 아 이건 좀 와 닿는구나 이런 설명이 돼야 되는데 늘 아침에 와서 이 사업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읽어봤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조금 이해가 가면서도 자꾸 그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불확실성 또 성공되지 않은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이 재선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교육에도 상당히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상당히 이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아까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또 시민들 와서 뭐 이런 거 아닌가. 우리 한방과학관은 그렇게 잘 된다고 해서 뭐 해도 또 다른 전례가 자꾸 생각이 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앞으로 제천시에서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의 정책 위반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해요. 이거 자리 바꾸면 또 그 사람 다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왜 돈을 얻었냐고 해서 조금 이걸 좀 연착륙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지금 본부장님도 계신데 갑자기 몇 번가 무슨 것이고 또 너무 기체 또 내면서 또 이런데 이거 또 이러고 우리 민생 요즘 복귀 이런 건 어떻게 된다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지방 재정이 새로운 사업만 자꾸 눈독을 들일 건지 여기서 이거 하면 세수 얼마나 납니까? 이거 하면 세수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여기 표시한 대로 다른 예산에 재정 압박을 받아요. 먼저도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갖고 그거 하면 재정 시비 예산에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이게. 이거 해서 다른 사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우리 제천시의 예산에 좀 이런 거 좀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기존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제천시의 예산 기조에 상당히 흔들림이 있을 거다 본다고.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또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도 하고 또 나중에 운영하는데 또 시비가 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회기마다 이런 사업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지. 몇 억짜리야 지난번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니 이게 어디 있는지 어디 또 만났는지 전 막말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 가지 좀 시에서도 사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제천시의 재정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나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의 대답 분야에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갑작스레 이게 계획된 게 아니고 여러 번 논의하고 토론하고 논의를 거치고 또 도액을 좋아하고 여러 번 입변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제 심사숙고 끝에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이날까지 얘기가 있었고 이 사업은 또 물론 저희 시하고 집행에 관련된 사업이지만 더구나 중앙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같은 물론 이제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또 국토비도 많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더 사업이 잘 운영이 되면 이게 제천에 명물을 건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이 사업하고 좀 관련이 있긴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오변이 한 3분의 2가 분양되지요. 그 평당 얼마인데 지금 분양가가? 35. 예, 재소가사에 나왔던 거지만 대략 한 평당 35만 원 정도로 제가 추정. 지금 이게 지금 살려면 교수에 입방되면 얼마입니까? 몇 평입니까? 한 5천 평 됩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지금 살라고 하는 게 그 부지가 16,000평입니다. 16,000평이? 네. 그리고 그 건축 부지가 4,000평인데 그다 포함해서 16,0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이거 우리 언제까지 이거 좀 중국공사에서 ZC 인수받대 그래서 아마 2년 후에면 저들이 인수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지금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뭐 작년부터 우리 보고에 계속 금년에 이거 뭐 100% 분양하겠다. 여러 군데서 거기서 뭐 약효라고 시험제에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안 된다. 근데 아직도 금년의 실적이 지금도 아직도 3분의 1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시에서 살 거니까 뭐 이래서 사서 이런 거랑 또 하기 위해서 뭐 이러는 거 아닌 건지.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만 그들이 중앙부처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지 못하면 이건 중앙부처하고 그 사업계획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면 문제가 그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물론 나머지 땅 지금 얼마 남았을 거예요? 나머지 땅이 얼마예요? 그것도 2015년 그 만행 미분양 때문에 우리 시안에서 또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거. 아무 계획 없이 또 맡아야 되잖아요. 지금 중공사 그렇게 협약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32% 남았어요 지금 30%. 글쎄 30몇 프로가 남았는데 그 분양되지 미분양되는 거 이제 또 안 해야 된다 이거지 그 금액으로. 지금 이게 상당히 제천시에서 그런 거에 대한 재정의 수요가 압박받을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있던 눈에 보인다고요. 그 시에서 그렇게 해서 뭐 벌써 다 끝났어야 될 사업들이 지금 새롭게 2년 후에 또 그렇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 100단위, 기백 단위의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근데 또 이런 사업을 하니 이게 지금 야 이거 뭐참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지. 재정의 압박을. 다른 쪽에 어디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배워줍니다. 이런 쪽에 재원이나 예산이 몰리면 어떻게 주나 이 사업을 이 부분의 재원을 다른 사업 어느 걸 줄여서 그랬던 거예요. 초록도 작은 이게 또 이런 모자란 빚을 냅니까 이거? 지금 빚을 내가지고 하면서 이 사업을 또 자꾸 이러니 문제다. 저는 뭐 하지 않을 쪽인데 사실은 뭐 자꾸 우리가 실제되어 있는 뭐든 자꾸 발붙여서 우리의 활로 자꾸 해야 되는데 교육이 때문에 몇 번씩 올라오니 이게 참 간담회는 겁납니다. 간담회 공포증이 걸리세요. 이번에 또 뭐 할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예, 우리가 도정 설명회를 하실 때 도지사님이 오셔서 우리 충북도 바이오밸리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한방에 대해서 시험 질문을 할 때 도 바이오밸리 마스터 플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선택하여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많이 따져서 그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진행해온 과정을 보니까 우리 도하고 한방바이오가에서는 정말 정책을 이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 이거를 하나를 선정을 하셔서 최소한의 지금 국비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국비 확보까지 하신 사업인데 상임위원회 소속인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 틀린 우리들조차도 천연물 원료 제조에 대해서 많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간담회에 오셔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이게 지금 과장님은 뭐 급비사항이라서 다른 데서 그거보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하고 지금 우리 한방바이오가에서 1회해서 글로벌 천연물 이 원료 제재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가한테도 물어볼 기회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따져볼 그 충분한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조차도 의원님들이 생소하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전혀 모르고 판단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보면은 공유재산하고 같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도 제가 조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 지난번에 했던 미니 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그 해에는 그 안건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할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시고 그렇게 상정하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한국콜마라든지 지금 그쪽 기업에서도 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 충북 테크노파크 말고요. 좀 그래도 우리 건실한 기업체에서 같이 민자로 하시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을?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의 기본 취지는 그 관에서 주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P도 도의 출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성 있게 개인 기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믿음성 있게 관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은 없죠. 꼭 그러니까 민간 업체가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민간 예. 기업 근데 충북 테크노파크는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그 제천에도 지금 위탁하고 있죠. 충북 테크노파크가요. 어디 위탁 운영하고 있죠? 지금 제천에 와서 저희 그 한방산업 필요한 위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근데 지금 봤을 때 과연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해서 지금 충북 도내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도내에서만 봐도 75개의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고 또 이게 최초의 전국 시설이면 국내 다수 기업에서 우리 이쪽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효과나 이런 거 보고 10년 뒤에 그 향후 이 국내 시장 점유율 같은 거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업체에서 그런 건실한 화장품이든지 여러 가지 그쪽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재정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시에서 보조할 그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방향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에 대해서 건물하고 부지 매입하고 해서 180억 정도인데 지금 평수는 신축 건물이 한 2,500평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안에 건물 그 총 비용에 180억 안에 장비하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장에 대해 필요한 거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최초 국내 시설인데 이게 어디서 벤치마킹을 다 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들이고 도에서 용역하셨나요? TP에서 용역을 예, 했고 TP 에서. 지금 세종대학교 하고 자차대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용역 주고 해서 필요한 시설하고 예산 잡은 게 지금 한 180억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래서 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예 좀 많이 지체돼서 그럼 과장님 그 용역 그 했던 요 180 건물 이 저기 예상 그 비용요 그 내역 있는 그 용역 그거를 자료로 해서 복사해 갖고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저희들 민간업체 위탁 운영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산업부에서 그거는 아니다. 이 사업 취지가 그게 아니고 또 이거는 만약 기업체를 예, 알겠습니다. 돈이 예, 들어가서 그거의 가장 핵심은 도에서 주관하는 그 바이오 마스터 플랜 그 안에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도 12개 시군을 다 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민자 그 기업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거는 도의 입장이고 저희 제천시의 입장에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제천시 내에 그 기대 효과에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위탁은 저희가 나중에 지금 엑스포 공원처럼 위탁 포기하고 나가면 저희가 재정 운영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을까봐 우려를 하고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하나의 또 다른 그 운영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자투자금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개인 기업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본 지시가 돼가지고 저기 이제 그 방향이 잡혔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할 때 다시 한번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